서핑 잘하기 위한 단계적인 방법 중에서 일단 집 안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훈련으로는 밸런스 보드가 있다. 야외에서는 서브 스케이트 보드가 있고, 잔잔한 바다에서는 스탠드업 패들보드가 있고, 파도가 올 때는 스탠드업 패들보드 서핑, 또 서핑 이 자체 서프보드로 패들링 한다거나 하는 그런 훈련을 할 수가 있다. 서핑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는, 물론 그 외에도 맨손 운동으로 요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칭, 명상 등을 할 수가 있다. 서핑 훈련의 완성, 실내 밸런스 보드 가이드, 안전에서 시작하여 퍼포먼스를 완성하다. 그림을 보면 밸런스 보드 아래에서 이제 내 두 다리와 무게중심의 변화를 그 기준으로 해서 중심을 잡게 됩니다. 이런 밸런스 보드 운동이 결국엔 서프 스케이트보드, 서핑, 스탠드업 패들보드의 균형, 또 더군다나 이제 그런 균형 감각을 키우다 보면 호흡 능력이 같이 향상이 된다. 왜냐하면 밸런스 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자세를 낮추게 되면 스쿼트 자세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 자세를 통해서 코어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죠. 서핑하는 각도, 추진력 등 어떤 무게 중심의 어떤 변화에 잘 적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파도가 없는 날 서핑은 멈춰야 하나요? 아니요. 서핑은 본질적으로 파도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바다에 나갈 수 없죠. 바다와 멀리 떨어진 방이나 거실, 작은 공간에서 서핑의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밸런스 보드다. 방 한 구석에서 만나는 가장 작은 파도, 밸런스 보드. 공간 제약이 없고 집안, 방, 거실, 작은 공간에서 훈련이 가능하고 에어컨디션 복제, 서핑 자세와 몸의 중심 이동, 웨이트 트랜스포를 완벽히 연습할 수 있고 대상, 서핑 초보자부터 기본 자세, 반복이 필요한 중상급자까지 아, 밸런스 보드의 다양한 형태를 이용해서 밸런스 보드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할 수가 있다. 최고 훈련 파트너이자 가장 위험한 척. 이게 왜 그러냐면, 음,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을 하든지 나 혼자 하는 경우와 내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했을 때의 어떤 상황.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서핑 강사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할 수 있게 공유할 수도 있죠. 근데 그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생각 없이 그냥 타는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용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접근을 한다. 내가 만약에 혼자서 음, 밸런스 보드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밸런스 보드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밸런스 보드의 성능, 위험성, 그다음에 그거의 뭐 효과 이런 걸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접근해서 내가 이제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그렇지 않은 경우가 뭐냐면 나는 밸런스 보드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상대방이 타고 있으니까 응, 나도 한번 해볼게 하고 그냥 있으니까 응, 해봐.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밸런스 보드 위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밸런스 보드 자체의 그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무게중심 위에 있고 해서 넘어질 수가 있다.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내가 타는 거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 집안에서만 탄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가족이나 뭐 사람들이 만약에 타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설명이 필요한 거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다. 예를 들어서 서핑샵이나 아니면은 강습 과정에서 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꼭 전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 똑같은 내용을 전달을 해야 돼. 왜냐하면 너의 안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대적인 거예요. 나와 너의 안전이 아니라 나와 너의 안전 플러스 내가 또 다른 내가 또 다르게 만나는 제3자의 안전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A라는 사람한테 설명을 했어. 근데 A라는 사람은 알았어. 근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타봐 이랬어. B라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 위험성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A, B, C로 설명할게. A, B, C 이런. A는 B에 설명했어. B는 알았어. 그러면 B는 C에게 한번 타라고 했어. 근데 C는 그 위험성을 C에게 설명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C는 다쳤어, 결국에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스타트는 누가 한 거예요? A가 스타트를 한 거예요. B는 A한테 배운 거고. 그 B는 내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안정성, 위험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럼 타봐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만약에 타봐 이래가지고 B가 다쳤어. 그럼 A가 좀 무책임한 거죠. 근데 A가 안전에 대해 설명하고 B한테 타라고 했어. 그러면 A는 나름대로 무책임하진 않죠. 안전을 가르쳤으니까. 근데 B가 C한테 타보라고 하고 안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럼 B는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면 C 입장에서 봤을 때 B가 난 이렇게 위험한 걸 그냥 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럼 궁극적으로 A는 책임이 없냐?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B에게 너가 타는 데 있어서의 안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가 만약에 C에게도 이야기를 해준다면 이 안전에 대한 걸 꼭 얘기해줘라라고 얘기를 해야 정상적으로 A, B, C 단계의 안전이라는 게 계속 붙어서 가는 거예요. 안전, 안전, 안전 이렇게. 그러면은 C도 다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이 이제 인지를 못하고 B가 나만 안전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 B는 안전에 대한 거를 A한테 들었을 뿐이지 B 스스로 안전에 대한 터득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이라는 것이 A, B, C가 안전을 어떻게 유지해서 갈 수 있을지 관계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밸런스 보드에 대해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특히 서브 스케이트보드도 그렇고 모든 장비가 그래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설명 없이 무작정 올라가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서핑 실력을 키우다 머리나 손목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뭐 다치면 아나님만 못하는 거니까. 당신이 넘어지는 이유는 당신과 높은 무게중심에 있다. 넘어지는 것에 대한 물리.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서 있을 때는 무게중심 우위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위에 가 있는 것을 인지를 하고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무게중심을 낮춰서 하는 연습이 더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위치를 좀 잡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냥 올라가면 되지 아니라는 생각, 무게중심을 낮추지 않고서는 모든 순식간에 미끄러지고 다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어,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할 수 있다. 서프 스케이트보드 마찬가지로 준비되지 않은 직립 자세는 낙상의 쓰레기입니다. 항상 위험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밸런스 보드에서 오르기 전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은 낮은 무게중심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을 것. 보드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어떻게 밸런스를 잡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것. 딴 생각하지 말 것. 자칫하면 넘어지니까. 입문자는 혼자 타지 말고 오염성과 안전 환경 세팅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거치고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또 3자에게 전달할 때의 안전성을 좀 더 잘 이야기할 것. 흔들림 속에서 평정심 찾기, 서핑 균형 감각의 시뮬레이션.
멀티 디렉셔널 밸런스, 앞뒤 좌우 모든 방향 균형이 동시에 요구되는 또 서핑 커넥션, 파도에서의 보드가 요동칠 때 버틸 수 있는 본능적 감각을 키워준다. 이 아웃컴, 중심 유지 능력 양감, 밸런스.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다 보면은 코어 능력도 같이 향상이 될 수 있다. 아, 생각하기 전에 몸이 반응하는 자동화된 코어, 오토매틱 액티베이션. 의도적으로 힘을 주지 않아도 복근, 허리, 엉덩이, 하체 안전근이 스스로 작동을 합니다. 자꾸 그 적응하다 보면은 근육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 수영도 그렇고 이 서핑도 그렇고 내가 불안하면 근육이 경직이 됩니다. 근육이 경직이 되면 어떻게 돼? 사고의 위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세가 잘 안 나오니까. 근데 내가 불안하지 않고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근육이 조금 어느 정도 유연해지는 거죠. 그러면 유연성하고 민첩성 등이 빨리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럼 불안에서 벗어나는 거는 결국에는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안정감을 찾는 데 있어서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밸런스 보드나 서브스케이트 보드, 패들보드에서의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서핑을 했을 때 서핑은 파도를 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몸은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런 전 훈련이 있으면은 불안함이 없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유가 좀 생기는 거죠. 속도 이런 거에 더 여유가 생기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고를 쓰지 않으면 바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때문에 몸이 살기 위해 근육을 깨웁니다. 몸이 살기 위해 근육을 깨운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별도의 근력 운동 없이 서핑에 필요한 실전 근육이 강화된다. 밸런스 보드의 장점이다. 볼수 있죠. 서핑을 넘어 패들보드까지 이어지는 안정감. 밸런스 보드를 이용을 하면 패들보드 위에서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 패들보드를 탈 수 있다. 이제 가볍게 접근해서 실내 운동, 야외 운동, 어, 정조, 아주 바람이 없고 파도가 없는 조용한 물에서의 그 어떤 적응 운동, 그다음에 파도가 있는 장소에서의 어떤 서핑 운동, 이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해줄 때 얘가 훌륭한 어떤 그 해양 스포츠 전문가가 될 수 있다. 플로팅 밸런스, 물 위에서 안정적으로 서 있는 능력은 육상에서의 균형 훈련에서 시작된다. 시너지가 스탠드업 패들보드를 탈 때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고 물의 흐름을 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육상에서 바다로 서퍼의 4단계 성장 로드맵에 대해서 재밌는 그림이네요. 인도어, 랜드, 워터, 리얼 서핑. 기본 균형 감각고 장작 정적 자세, 그냥 정자세 유지를 해서 밸런스 볼을 타자. 움직이는 균형 회전 감각을 위해서 서브 스케이트볼을 타자. 물 위에서의 균형 로빙 몸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스탠드업 패들볼을 타자. 실제 서핑에서 파도 균형 타이밍에 서핑을 하자. 아주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 과정을 거치면은 훨씬 서핑이 쉬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무조건 서핑에만 몰빵할 게 아니고, 그, 서핑을 잘하기 위한, 여기서 이제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요가 같은 맨손 운동인 거죠. 명상, 요가, 맨손 운동. 맨손 운동을 통해서 서핑의 테이크오프, 그 다음에 패들링,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 추가한다면, 맨손 운동. 잘 쓰면 최고의 도구, 못 쓰면, 모르고 쓰면 위험한 도구. 항상 위험성이 있으니까. 음, 하여튼 안 다치는 게 최고다. Safety first. 안전교육 없는 시작은 금물입니다. 안전 적응 활용의 순서를 지키세요. 실내 훈련이 바다에서의 여유를 만듭니다. 진정한 서퍼는 바다에 나가기 전 땅 위에서 이미 준비를 마칩니다. 오늘이 땀방울이, 내일이 라이딩일 뿐입니다. 지금 바로 안전하게 시작합니다. 서핑이 좀 쉬운 운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하다.